힘들게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4월 기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역대 최단기간 100만 명 돌파 기록이라는데야. 만날 우울한 소식만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쭉 지속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영산대학교 관광 컨벤션학과 오창호 교수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4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6만여 명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을 돌파한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배경은 뭘까요? 네, 그 짧은 기간에 100만 명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산 관광인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효과들도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부산 그 크루즈 관광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루즈 관광객들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네. 특히 이제 그 원아시아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래는 그 10월에 행사를 하다가 네. 또 이제 그 5월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이런 그 한류 그 우리 그 페스티벌도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에 보면은 그 외국인 유학생들도 좀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도 부산을 어떤 그런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유학생 숫자도 지금 작년부터 많이 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크고 작은 이유를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관광객이 많은지 보니까 국적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19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도 대만인으로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대만에서 부산이 이렇게 새롭게 뜨는 인기 관광지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일단 그 종합금융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또 역할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렇게 적극 잘 또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또 부산의 어떤 그런 부산 비지 부산 패스, 위챗페이 이렇게 좀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또 우리 그 관광 편의성 등이 좀 많이 부산을 관광하는데 참 편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반응들도 많이 확산돼가지고 네. 특히 대만권에서 사실 두드러지게 대만 그 여행객들을 그 해운대 쪽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면 뭐 중국,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미국, 필리핀, 또 특히나 베트남, 홍콩, 인도까지 이런 나라들에서 40% 이상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래 관광 시장에서도 다변화 흐름이 확인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 부산을 방문을 하고 있고, 네. 그 수는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다변화 흐름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슬림 관광객들입니다. 예, 지금 요즘 보면은 그 히잡을 쓴 그 우리 무슬림 관광객들을 이렇게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로 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무슬림 관광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족 단위가 많고 또 이제 소비 지출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변화의 흐름들을 잘 주시를 하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도 사실 북미 쪽 그 관광객들도 많이 부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무슬림 관광객들은 왜 소비 지출이 큽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도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지출을 단위가 좀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K푸드, 우리 음식도 진짜 좋아해주고 계신데, 예. 부산의 미식 관광은 지난해 부산관광공사가 발표한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에 만족스러웠던 활동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먹을거리가 세계에 통한다는 뜻이겠는데, 교수님은 이 미식 콘텐츠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개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산에 이 미식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은 과거부터도 이런 그 미식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 확고한 그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이 과거에 1023일 동안 우리 피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의 레시피가 우리 부산에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이 이런 그 음식이 이런 맛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뭐 저는 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미식 컨텐츠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부산의 미식 컨텐츠들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대세가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어떤 그런 메뉴판 통이라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메뉴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그 레시피라든지 조리 과정도 이렇게 그 주문하기 전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음식의 어떤 그런 건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좀 느끼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의 어떤 그런 그 음식을 이렇게 즐긴다면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우리의 미식 컨텐츠를 더 잘 전달을 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첫 질문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배경 중에 4개 중에 이제 크루즈 관광을 꼽아 주셨는데, 이게 크루즈 상품을 이용할 때는 소비 규모가 좀 작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부산은 크루즈 사업의 비중이 큰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의 크루즈 관광객들은 우리 부산을 기항지로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산에 실제로 체류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쓰는 소비 지출이 작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이분들이 주로 이제 부산에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제 면세점입니다. 예, 그래서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산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또 우리가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크루즈가 네. 부산에 정박을 할 때는 부산에서 기름도 넣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또 크루즈 그 여행객들을 위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휴지도 사야 되고, 선사 용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크루즈가 부산에 하루만 정박해도 300~4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 크루즈가 꼭 우리가 관광객이 얼마만큼 돈을 쓰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크루즈가 우리 부산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서 소비 지출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이 잠깐 들렸다가는 기항지가 아니라 부산에서 크루즈가 출발하는 모항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부산에 잠깐 오는 이 크루즈 같은 경우 관광객이 1인당 100불을 쓴다면은 예. 모항지가 되면 그 전날에 부산에 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또 부산에 관광을 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300불 정도, 3배 정도 돈을 더 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산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관광객 증가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비집 부산 패스, 또 중국의 경우 간편 결제 수단인 위챗페이 연계, 이거는 관광객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디지털 서비스 혁신은 필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디지털 관광 수용 대세를 갖춰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지털 그 메뉴판이라든지 예, 외국인 예. 메뉴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감천문화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감천문화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그 토성역 부산대병원 앞에서 이제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영어 한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그런 디지털 그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한글, 그다음에 영문 안내까지 그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게 일종의 하나의 그 뭐 디지털 관광 서비스의 뭐 혁신이다,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결할 과제들도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과제는 뭔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 관광하면은 많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 뭐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부산에 돈이 되는 관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어떤 그런 외국인이라든지 타 지역 사람들한테 착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당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선수급 관광 그 상품이라든지 네. 관광지를 제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관광 컨벤션학과 오창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